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정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강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강서구 을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서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이 먼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의 공통 질문 후 후보자의 보충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에 이어서 사회자의 공통 질문 후에 후보자 보충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인신공격 및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거나 품위를 해치는 발언 및 비속어 사용, 또한 주제를 벗어나는 발언 등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발언 시간 제한은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공정한 토론을 위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성준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국민의힘 박민식입니다. 네, 그럼 기조연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당 진성준 후보입니다. 요즘 살림살이가 좀 어떠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방화동에 있는 강서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 가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보았던 875원이 아니라 2,950원이었습니다. 그것도 1,000원이 할인되어서 2,950원이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현장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곳곳에서 만나 뵙는 우리 주민들이 물가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선거운동을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으러 들렀던 황태 해장국 사장님은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밥값을 올려야 하다는데 밥값을 올리자니 가뜩이나 줄어든 손님들이 뚝 끊어질까 봐서 올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해장국집 사장님만이 아닙니다. 쌈밥집의 사장님도 똑같은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우리 민생 경제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작년에 대무역 적자도 100억에 이르렀고 우리 경제 성장률도 1.4%, 25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해 버렸습니다. 정치가 정신을 차리고 경제를 끌어올리고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 진성준이 우리 서민 물가부터 잡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존경하는 강서구 을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후보 박민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실까 봐 제 소개를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7살 때 아버지는 맹호부대 첩보부대장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그만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가슴에 묻으신
홀어머니는 6남매를 키우시면서도 항상 떳떳하게 살아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헌신 또 어머니의 희생을 저는 가슴에 새기고 항상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또 사법고시 외무고시 합격하고 또 그 이후에 검사로 또 18대 19대 국회의원으로 나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피해자와 약자를 위해 살았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하나는 조두순 사건으로 유명한 화학적 거세법을 제가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커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범죄 피해자,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돕는데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도 제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그 토대를 마련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강서을구에 출마를 했는데 이제 강남시대가 저물지 않았습니까? 갈 곳은 강서밖에 없습니다. 강서 마구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말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장관 출신 박민식, 정말 화끈하게 강서 마국 시대를 열어서 더 이상 강서가 서울의 변두리가 아니라 정말 서울의 중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생각을 밝혀주시는 순서입니다. 공통 질문에 따른 답변 이후에는 후보자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 정당 추천 후보자의 공천 관련 갈등, 거대 양당 간의 갈등 고조 등으로 민생보다는 정쟁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제21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의원 수 감축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또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가결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고 국회의원은 구속 상태에서도 세비가 지급되는 등 특혜가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 수 감축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답변은 박민식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민들이 국회의원, 저도 뭐 국회의원을 해봤습니다만은 가장 불만은 국회의원 300명이 과연 밥값을 제대로 하느냐, 정말 세비가 아깝다, 이런 불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뭐 지금 어떤 국회의원들은 그 많은 세비를 월급을 받아서 자기 뭐 법정 나가고 뭐 변호사비 쓰고 이런 데 쓰고 있는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우선 저는 제가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의원 더 이상 특권 계급이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서구에 잘 사는 유럽 이런 국회의원처럼 자전거 타고 다니고 우리 당에서 공약한 것처럼 의원들의 세비도 우리 국민들 평균 그런 중위소득자 그 정도로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무슨 죄를 지어서 형이 확정된 사람, 형이 그거 된 사람들은 세비를 반납시키는 반드시 그런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국회의원 수도 물론 국가마다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 300명 밥값 못하는 그런 국회의원을 생각하면은 한 50명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박민식이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세비가 아깝지 않은 밥값하는 오로지 강서 구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데 불체포 특권 민주당에서는 아마 못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불체포 특권 확실하게 포기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진성준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발언 시간 2분
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의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이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충분하게 대변하고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효능감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민주주의, 위인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소환제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배치되어서 엉뚱한 의정 활동을 벌이거나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할 때 지역 유권자들이 그를 소환해서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국민 발안 제도도 도입돼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은 제대로 입법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달성하면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고 국회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심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제도에는 주민청원을 비롯해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가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만큼은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차제에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소환제 그리고 국민발안제도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수 축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있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 위인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 도시에서는 지방 자체가 소멸할 것 같아서 4개, 5개 지역구가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선거구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발언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공통 질문 답변에 기초해서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 역시 1분입니다. 박민식 후보가 먼저 보충 질문을 해주시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 뭐 며칠에 한 번씩 사흘입니까 나흘입니까 늘 재판받으러 다니고 또 뭐 김민석 의원 그 과거에 추징금 같은 거 그런 거 미납한 상태에서 세비를 받아서 그 추징금 아마 납부했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를 그리고 또 황운하 의원입니까 그분도 뭐 실형이 그 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의정 활동에 정신을 쏟고 국민들 세금으로 준 세비를 의정 활동 열심히 하는 데 써야 되는데 아니, 자기 변호사비 또는 자기 재판 비용 뭐 이런 데 쓰는 것 같아서 이것만큼은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성준 후보께서도 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좀 확실하게 답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네, 진성준 후보는 이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미처 다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4개, 5개 행정자치단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대표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서울 수도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방의 대표성은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민식 의원님 근거를 갖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세비는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서 지급되는 봉급 같은 것 아닙니까? 본인에게 주어지는 세비를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변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세비를 온통 의정활동에만 사용해야 된다면 그러면 국회의원 생활비는 어떻게 벌어서 삽니까? 그런 점은 좀 분명하게 구별해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진성준 후보, 박민식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 아시는 것처럼 불체포 특권은 무슨 국회의원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잡혀가지 않는 특권을 주자는 게 아니고 정치 권력이 부당하게
국회의원을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민주주의의 보루와 같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야당 의원이 권력을 향해서 쓴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걸핏하면 방송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전부 문제가 있다고 민원성 청원을 하게 해서 방송심의위원회가 징계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어떤 국회의원이 정권을 상대로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불체포 특권 폐지가 정말로 바람직한 것입니까? 만일 정치 탄압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은 정치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민식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죠. 역시 1분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진성준 후보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좀 혼동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역사적 그 연유를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은 특권만 수백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불체포 특권인데 뭐 죄 안 지은 사람이 불체포 특권 있으나 없으나 무슨 걱정입니까? 죄를 짓고 자꾸 그런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황우나 조국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번에 대거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불체포 특권 문제는 진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아마 90%가 국회의원들 그 불체포 특권은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라고 답하실 겁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2월 28일 발표한 2023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 사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에 최저 수준인데요. 2023년도 강서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강서구의 2017년도 출생자 수는 4,800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2,865명으로 5년 만에 약 40%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저출산 대책 해결을 위해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 원을 투입해 왔으나 출산율 감소 추세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진성준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65, 둘이 만나서 둘은 낳아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될 터인데 하나도 못 낳는다고 하니까 장차 이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세계 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합계 출산율 0.78일 때 얘기였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0.65에도 미치지 못하는 0.58입니다. 정말이지 과감하고 획기적인 출생 지원 정책, 청년 정책이 절실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이유는 살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 둘을 낳으면 24평, 아이 셋을 낳으면 33평, 분양 전환 공공 아파트를 국가가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출생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억 원 정도의 출생 기본소득을 다달이 지급해서 우리 아이들의 보육, 교육 걱정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를 낳아서 키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 28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는 발상을 바꾸어서 주거와 교육, 보육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육아, 양육의 부담이 온통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도 바꿔야 합니다. 아빠도 똑같이 양육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가사도 분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민식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위기는 정말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인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를 우려할 정도의 그런 최고 난제죠.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을 퍼부었지만은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거의 효과가 없었다. 돈만 낭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마치 이 정책을 내놓으면은 아주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거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 강서구의 생각해서 정말 우리 강서구에 사는 분들이 좀 더 아이를 낳고 싶고 또 기르고 싶은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이야기지만은 더 와닿는 이야기가 아닌가. 제가 며칠 전에 초등학교 앞에서 학부모님 만났는데 학부모님이 저보고 저기 횡단보도 건너편에 그 신호가 이게 표지판이 잘 가려서 표지판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게 잘 안 보인다.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횡단보도나 또 보행자 도로나 또 놀이터나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또 갈 수 있느냐 이런 것 자체를 작은 것부터 좀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어른은 아프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아이들 아프면은 심야시간 그런 병원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건, 그런 환경을 우리 강서구에서는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두 후보님이 해주신 공통질문 답변에 기초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 역시 1분입니다. 이번엔 진성준 후보 먼저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출생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또 과감하게 혁신해서 주거와 출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청년들 또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제공하도록 하되 아이 둘을 낳으면 24평, 아이 셋을 낳으면 33평, 분양 전환 담보부 공공 아파트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생 기본소득 1억 원 정도를 출생 당시부터 만 18세에 이르기까지 지급해서 보육, 교육 걱정이 없도록 해줘야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민식 후보께서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정책 또 진성준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고요. 박민식 후보는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아니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현수막을 온통 걸어놨는데 전문가들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이 다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굳이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지금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 합계 출산율이 1.05에서 0.7로 대폭 줄어드는 것이 가장 아픈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두 자녀 놓으면은 24평, 세 자녀 놓으면은 33평.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지금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청년주택이다, 행복주택이다 실패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라고 막 지르는 거 우리 국민들이 저는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재원 조달의 현실성 이런 거 검토해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박민식 후보가 진성준 후보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공공 아파트, 임대 아파트 그런 거 막 준다, 돈을 퍼준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 그동안에
주특기 아닙니까? 특히 선거가 왔으니까 뭔가 국민들 귀에 현혹시키는 그런 시혜성 또 현금성 뭐 현금 퍼주는 거. 그 현금이 누구 겁니까? 국민 세금입니다. 그것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런 현실적인 정책보다 저는 우리 강서 주민들한테 좀 더 와닿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돌봄이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누구든지 간에 이게 자꾸 시설 보육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엄마 품보다 제일 따뜻한 곳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더 아이들하고 좀 더 시간을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진성준 후보는 보충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1분입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출산 지원 정책에 쏟아부은 돈이 280조 원입니다. 이 재원이면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얼마든지 분양전환 공공아파트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아동수당을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육, 교육 걱정 없도록 해줘야 아이를 낳을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혼, 출산 지원금도 필요합니다.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1억 원 정도의 대출을 해주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무이자, 아이 둘을 낳으면 원금의 50% 탕감, 아이 셋을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 하는 이런 과감한 출산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발상을 전환해야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발상을 바꿉시다. 네, 후보자들의 질문과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공약에 대한 개별 보충 질문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박민식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강서 마곡 시대를 힘 있는 장관 출신 박민식이 열겠다.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제 슬로건입니다. 제가 보훈부 장관 때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61년 만에 뭐 여당 야당 아무도 하지 못했던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고 나니까 야당 의원들조차도 야 박민식이 정말 추진력 하나는 짱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강서구의 제일 수건 현안은 결국 고도 제한 완화 아니겠습니까? 여야 의원들 뭐 구청장 누구든지 나와서 고도 제한 완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민식의 추진력으로 이 고도 제한 완화 반드시 저는 제 임기 내에 끝장내겠습니다. 끝장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고도 제한 완화가 28년 지금 국제민간항공기구 거기에서 발효가 되지만 그 전부터도 신속하게 관련 입법 조치든 또 행정협의 등을 통해서 그 혜택이 좀 더 빨리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우리 강서구 을 지역에는 영구 임대 아파트가 18,000여 세대, 17,800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약 갱신의 문제, 또 관리비 문제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보장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관리비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계약 갱신도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바꾸고 그리고 관리비도 기준을 마련해서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 부담에서 좀 자유로울 수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박민식 후보의 공약에 따른 개별 보충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1분씩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성준 후보는 박민식 후보에게 1분간 개별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박민식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고도 제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국회와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고도 제한 완화의 일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이카오의 TF가 새로운 고도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193개 나라인가요?
이카오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는 이카오가 새로운 고도 제한 기준을 의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원국들이 3년 동안 준비를 거쳐서 2028년도부터는 새로운 고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자고 하는 일정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 이제 박민식이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숟가락 얹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국내 법령을 정비해서 이카오 규정이 규정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하고 앞당기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네. 자, 이 질문에 대한 박민식 후보 답변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정치권에서 또 노력은 했겠죠. 우리 진성준 후보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얼마나 많이 접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강서 주민들의 그동안의 그 수십 년 동안의 재산권 그런 침해받는 그런 현실을 생각한다면 뭐 이런 공개석상에서 정치인들이 많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저는 우리 강서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저는 약속합니다. 반드시 고도 제한 완화 끝장내고 그 전부터 그 28년 발효되기 전부터도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그런 협의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네. 자, 진성준 후보 보충 질문할 시간 드립니다. 1분 발언해 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고도 제한 완화에 일정이 밝혀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준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관련 법령이나 고시를 빨리 재정비해서 이카오가 새로운 고도 기준을 확정하는 대로 우리는 좀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일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안 했다. 이제 박민식이 들어가면 다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다른 정치인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배관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도 제한 기준이 완화되면 우리 강서의 도시 환경, 주거 환경도 현대화해서 국제적 경제 관문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도시 환경,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확실하게 진성준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한 보충 답변 박민식 후보님 해주시면 됩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물론 28년에 내년에 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이사회 의결이 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고 28년부터 그게 발효가 됩니다. 하지만 어떻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년에 25년에 이제 이사회 의결되자마자부터 우리 국토부다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행정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협의를 하면 우선 당장 지금 15층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제가 알기로 25층까지는 그 적극적인 행정 협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28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러면 28년까지 또 3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3년이라는 시간은 금사라기 같은 황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박민식이가 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끝장낸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 혜택이 하루라도 더 신속하게 우리 주민들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후보자들의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성준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저는 4년 전 선거에서 우리 강서를 국제적인 경제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김포공항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약대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뛰어서 마침내 김포공항 혁신 개발 사업이 국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국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이 되었고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약 3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3만 개의 첨단 일자리를 만들고 다시 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두겠다는 아주 야심차고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마곡 첨단 연구단지와 함께 우리 강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갖추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곡 첨단 연구단지의 김포공항 혁신 2개의 쌍발 엔진으로 강서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성공적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성준에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김포공항 혁신 개발을 한다면 그 효과를 우리 강서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김포공항의 이름도 서울 강서공항으로 바꾸고 또 국제 노선에 제한을 두고 있는 2,000km라고 하는 거리 제한도 3,000km 내지는 5,000km로 확대해서 김포공항을 활성화해야 하고 또 공항동, 방화동 등 공항 인근 지역도 첨단 항공 미래 산업 단지로 개발해 나가는 일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서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 그럼 이번엔 진성준 후보의 공약에 따른 개별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역시 1분씩입니다. 박민식 후보, 진성준 후보에게 개별 질문 해주십시오. 어떻든 상당 부분은 진성준 후보와 비슷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강서 마곡의 시대를 열겠다. 또 우리 공항의 어떤 항공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적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그게 일자리가 바로 창출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어떤 정치인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통령과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과 또는 외국의 다른 기업 대표와 CEO와 만나서 그렇게 콜을 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다. 쏟아지는 겁니다. 마곡 단지, LG 사이언스 등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성준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진성준 후보는 1분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무슨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정치인은 국가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박민식 장관님이 일자리 하나라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일으키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박민식 후보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현재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원래 UAM의 실증 사업이 김포공항에서 떠서 강남 코엑스까지 운항하도록 되어서 한강을 따라서 실증 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그 용산 부근을 지나는 항공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UAM 실증 사업이 반토막 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 발언 시간이 여기까지고요. 박민식 후보 보충 질문 1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일자리를 정치인이 하나도 못 만든다. 그러면 국회의원 왜 합니까? 국회의원이 여의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어떤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야죠. 필요하면은 정치인들끼리만 지금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하니까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은 현대자동차다, 삼성전자다, LG사이언스다 그 기업 CEO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런 기업인들을 자꾸 범죄시하는 그런 경향이 옛날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박민식이 되면 영업사원 1호다, 강서구 영업사원 1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누구든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런 대표들 또 노조위원장 만나서 강서구의 일자리 폭발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성준 후보는 보충 답변 1분간 해주시면 됩니다. 재벌 총수를 만나가지고 일자리를 사정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을 잘 만들고 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사업을 일으키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첫째가 하는 책무지요.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멀쩡한 청와대를 이전해가지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바람에 UAM 실증 사업에 노선이 가로막히게 됐어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한강을 따라서 실증 비행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이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김포에서 떠서 여의도까지밖에는 못 가요. 이렇게 실증 사업을 반토막 냈을 뿐만 아니라 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가 UAM 실증 사업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서 내놓았어요. 국회에서 제가 앞장서 가지고 다시 증액시켰습니다. 이런데 과연 정부와 여당이 UAM 사업을 성공시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자의 공약 발표와 질문 그리고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 강서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토론회는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올바르게 행사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주제를 제시해 주시고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분께서는 자유롭게 토론을 주도해 주시되 질문은 1분 이내로 그리고 답변은 최소한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총 4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민식 후보가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우선 요게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지금 한 10여 년 전에 국회 그 FTA 비준안 통과 당시에 외통위 밖에 아마 국회 회의실을 이렇게 글라인드 칼입니까? 이걸로 지금 깨부수는 장면인데 이게 혹시 맞습니까, 의원님? 예, 제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는지 지금 많은 국민들은 그 당시에 FTA 뭐 소고기 뭐 광우병 파동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잘못된 그런 그런 풍문 뭐 이런 데 현혹이 돼 가지고 참 나라가 엄청 혼란스러운데 지금도 한미 FTA 그러면 반대하시는지 우선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건 우리 진성준 후보님께 좀 죄송합니다 우선 그렇지만 선거 공보물 뭐 1페이지입니까 2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21대 총선 당시 공보물 보면은 우리 진성준 후보께서 국가보안법 위반, 또 공익건조물 방화 집시법 위반, 공용물건 손상 이런 3건의 전과 기록이 있던데 또 어디 언론을 보면은 또 벌금 받은 게 한 건 더 있는지 그럼 뭐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주시고 아까 이제 공용물건 그러니까 나라 살림살이를 부쉈다. 그게 아까 사진에 있는 그 국회 사무실 그거를 전기톱인지 전동 그라인더인지로 회의실 파손했다는 그런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공익건조물 이게 이제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따른 것으로 군복무 중 기소되었다.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아 특별 복권됐다. 이렇게 소명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초대 보훈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민주화 저도 뭐 대학 다닐 때 데모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많이는 안 했지만 이 민주화 관련자법 또 지금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의 당론으로 민주화한 사람 운동한 사람들 이제는 아예 유공자로 인정해 주자 이런 법안까지 지금 정무위에서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진성준 후보의 그 이제 내용을 뭐 이렇게 언론에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군인이었어요. 그때 단기 사병으로 있을 때 군인 신분의 동료 사병들과 함께 군부 파쇼 타도 등을 목표로 하는 의병회를 조직해서 결성식을 갖고 의병 신문을 제작 반포한 사실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
근데 민주화 관련 사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의병회라는 사건을 참 생소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군대 내에서 자,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예, 보장해 주시기 군대 내에서 바랍니다. 사조직을 만든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건지 이게 군대 장악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예 바꾸려는 그런 생각 아닌가 사실 좀 걱정이 되고 의병회 사건이 30초는 뭔지 보장해 주셔야 그렇죠. 되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병회 사건이 뭔지 아까 FTA 그 여부에 대해서 좀 봐. 네, 말씀하신 사건은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되었고 또 사면 복권된 사건입니다.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네, 입대한 주도권 토론 4분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도권 토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을 하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이면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상대방이 30초 이상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행 순서에 따라 이번엔 진성준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30초 답변을 못했는데 자, 그냥 토론 시간 진행하십니까? 4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은 30초 정도는 보장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장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막 진행하십니까? 진행을 해주시죠. 예, 마저 답변 드리면 그렇게 반독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군사 재판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서 사건이 과장되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국회 과정에서 제가 공용물건 파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국회가 몸싸움이 난무했던 때 있었던 일에 제가 실무자로서 참여하면서 있었던 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한미 FTA를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하고 논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아예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쌓아놓고 문을 걸어 잠궈놓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회의장에 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그 때문에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400만 원도 납부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민식 후보님 원래 지역구가 부산 아니었습니까? 장관직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분당에서 20년째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당에서 출마하시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분당에서는 김은혜 후보인가요? 그분이 공천을 받았고 다시 영등포에서 출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영등포에서 경선을 하시다가 갑자기 후보직을 사퇴하셨죠. 그때 영등포 의뢰선거 도전하시면서 예비 후보로 등록해가지고 뭐 2달 가까이 경선 운동을 진행하신 것으로 아는데 왜 그건 또 사퇴를 하시고 강서에 난데없이 오셨는지 그러고서 어떻게 강서 발전을 말씀을 하시고 강서의 현안들을 뭐 책임지고 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출마의 명분이 과연 있는 것인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질문을 다 하십시오. 먼저 말씀하시고 또 질문할게요. 그럼 질문. 아니 우리 당에서 저는 당의 간판을 달고 출마한 사람입니다. 당에서 박민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제 개인 욕심이나 의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제가 여기 강서 울구에 와서 다른 분들은 많이 환대를 해주십니다. 예,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왔다, 능력 있는 후보가 왔다. 근데 이제 진성준 후보께서 뭐 제가 오니까 알겠습니다.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의 명령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것이 소명이고 운명인 것은 당의 운명이지 뭐 박민식 후보의 강서의 운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과 박민식이 하나죠. 저 하나 더 여쭙죠.
지금 물가가 정말 심각한데 물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소비자 물가 쿠폰을 발행해서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을 좀 완화해주고 또 동시에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주자라고 하는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공약에 대해서 우리 박민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옛날에 한 30년입니까 40년 전에 어떤 그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가를 잡는 것이 경제를 잡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물가 고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줘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 싸울 것이 아니라 좀 합심해서 우리 서민들 그런 신음 소리를 멈추게 하는데 그러니까 물가 노력을 잡을 해야죠. 정책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이후에는 후보자 보충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5호선 노선 연장과 더불어서 5호선 차량 기지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노선 연장 개통과 실제 이전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두 시설 이전 후에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5호선 차량 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장의 조속한 이전 방안, 그리고 이전 후 부지의 활용 방안에 관해서 후보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진성준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화동 건폐장 이전 문제 오랜 지역의 수건입니다. 이 건폐장을 방화동 5호선 차량 기지와 함께 동시에 이전해야 합니다. 그간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방화동 건폐장 말고 5호선 차량 기지만 먼저 이전하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차량 기지 이전 자체도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5호선 차량 기지가 이전될 때 방화동 건폐장도 함께 이전돼야 된다. 이 동시 이전의 원칙은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업성이 제일 높아서 재원 조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건은 5호선 차량 기지를 이전해 가는 데 따른 그 5호선 연장 노선을 김포와 인천이 합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을 내놨는데 김포는 이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인천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국토교통부의 중재안을 빨리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노선을 수용하고 나면 이제 방화동 건폐장을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이전 부지를 김포와 인천시 간에 서로 합의해야 하는데 이것도 조속하게 타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노선을 확정짓고 이전 부지를 확정짓는 일이 가장 선차적인 과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되고 나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차량기지 이전과 또 건폐장 이전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재원 조달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정말 쾌청한 그런 생활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방안까지 함께 아울러서 절충안을 마련해내야 현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박민식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이미 지난 1월에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은 뭐 지방자치단체의 그동안의 뭐 갈등 이런 게 있었지만은 이제 답은 거의 나와 있고 결국 실천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진성준 후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천시에 촉구한다, 또 소망한다. 이 야당 후보의 한계입니다. 결국 촉구밖에 못하는 거죠. 박민식 국회의원 되면은 저는 촉구만 하지 않습니다. 인천시장 당장 1대1로 만납니다. 김포시장 당장 만나고 서울시장 만나서 거기서 문 걸어 잠그고 답이 나올 때까지 제가 중재 리더십을 발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포시장이나 인천시장이나 서울시장이 다 어느 당 소속입니까? 진성준 후보가 참 개인적으로는 역량이 뛰어나지만 뭐 서울시장이다 인천시장하고 전화 한 통화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국토부 장관 더더욱 어려울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런 단순한 촉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집행력이란 측면에서는 그래도 힘 있는 장관 출신 국회의원이 나와야 그동안 우리 강서구 얼마나 변두리에서 또 그런 좀 속상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강서구가 서울의 중심이 되려면은 강서 마곡시대 활짝 열려면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정말 서울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장, 김포시장 딱 들어앉아서 딱 한 달 안에 며칠 안에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실천의 문제죠.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결국.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박민식 후보가 진성준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각 1분씩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기지 또 건폐장 이전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실천을 빨리 신속하게 하고 거기에 뭘 할 것이냐. 그동안 우리 강서 주민들이 이 건폐장 때문에 얼마나 소음이든 분진이든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 좋은 한강에 접근을 못합니다. 빨리 신속하게 이전시키고 거기를 정말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또 어르신들 파크골프도 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그 습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즐기고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진성준 후보 보충 답변 해주십시오. 우리 박민식 후보께서 그렇게 인천시장이나 김포시장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권의 실세이고 또 장관까지 하신 그런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고 한 달 안에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지금이라고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꼭 좀 인천시장, 서울시장 또 김포시장에 전화해서 곧바로 노선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건폐장 이전 부지도 확정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전에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만 그 이전 부지를 활용하자고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재원,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갑니다. 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현 지역을 개발해야 하고 개발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이 소망하는 쾌적하고 또 정말 쾌청한 그런 생활 문화 공간, 공원들을 조성해내는 일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성준 후보가 박민식 후보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가요? 네, 보충 질문 해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민식 후보께서 지금 좀 곧바로 좀 단안을 내려서 인천시장을 좀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떤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차량기지와 건폐장 부지뿐만 아니라 선암물 재생센터 또 기존의 호수공원 이렇게 말씀하신 이건 서울식물원에 있는 호수공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를 다 연결하는 서울의 센트럴파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지방사업 아닙니까? 국가사업이라면 국가 재원을 동원할 수 있겠지만 지방사업이라면 국가가 여기에 재원을 투자해 줄 이유가 없지요. 그 재원 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 재원 조달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민식 후보 보충 답변 1분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것처럼 지금 거의 이 이전의 문제에 대한 중재안은 마련이 되어 있고 이것을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 실천하는 게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2번, 3번 강조하는 것은 이게 인천시나 또 김포시 또 서울, 강서구 이게 딱 머리를 맞대서 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강서 주민들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고통을 생각한다면 왜 빨리 해결을 못하는 겁니까? 밀어붙여야죠. 그게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추진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이 여기를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생태 공원으로 또 우리 어르신들이 좀 산책하고 또 파크 골프도 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재원도 마련해야죠. 네, 발언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후보자의 답변과 보충 질문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네 번째 공통 질문을 두 후보자께 드리겠습니다. 서울식물원의 활용을 다양화하자는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식물원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서울식물원에서도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 및 전문가 강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식물원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녹지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좋은 방안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민식 후보부터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식물원 이미 많은 주민들에게 뭐 산책을 한다, 또 휴식 공간이다, 또 러닝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냐. 저도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우선 좀 그 개방 시간을 제가 보니까 한 5시, 6시 되면 또 그게 잠기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개방 시간을 좀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야간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물원을 근사하게 외형적으로는 아주 미술관처럼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우리 강서 주민들한테 정말 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있느냐. 뭐 저한테 만약에 맡겨주신다면 이게 뭐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뭐 동의를 안 합니다만은 우리 바로 옆에 마곡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까? 꼭 예산이 뭐 서울시 예산이다. 지금 예산이 한 160억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 예산은 항상 부족한 겁니다. 예산을 만들면 되는 거죠. 돈이 꼭 뭐 서울시 돈이면 어떻고 나라 돈이면 어떻고 기업 돈이면 어떻습니까? LG 사이언스 등 마곡에 많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같이 우리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트라우마 센터, 트라우마 그런 거로 고통받는 분들, 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연, 음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뭐 무한정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드는 또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것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또 어느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성준 후보께서 그동안 국회의원 하시면서 그런 좀 다양한 그런 방안을 도입한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다음은 진성준 후보자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식물원이 우리 강서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만 서울식물원에 방문한 인원이 73만 명이라고 하니까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시민공원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식물원을 없애고 여기에 요트 선착장과 같은 워터프론트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던 정치인들이 계세요. 저는 어불성설이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울식물원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서울식물원에서도 지난해에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서 빅토리아 식물원 또 시카고 식물원 등의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은 식물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치유와 체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강서구도 그동안에 허준 축제가 가양 이동의 허준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치러졌던 것을 서울 식물원으로 옮겨와서 10만 명의 시민들이 찾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시켰습니다. 물론 가양 이동에도 허준의 본고장답게 허준 축제의 일환을 좀 배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만은 이렇게 서울식물원을 우리 강서구민 모두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책들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가운데에 우리 궁산 서울식물원
서남물 재생센터의 상부 공원 또 개화산까지 연결하는 명품 숲 둘레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강서구청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또 정말로 활기찬 문화 생활 휴식 공간들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진성준 후보가 박민식 후보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분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 박민식 후보께서 기업들의 좀 도움을 적극적으로 얻어가지고 뭔가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해봤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기업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서울시나 정부가 나서서 우리 주민들에게 서울식물원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러고 또 부족한 게 있다면 기업들의 협력이나 후원을 요청하는 이런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기업들에게 손 벌려서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만 하고 그 돈 끌어다가 뭘 쓰겠다고 하면 이거 과거 관치 경제를 연상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박민식 후보는 1분간 보충 답변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 부분 우리 진성준 후보가 그런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 지금 기업이나 정부나 뭐 이렇게 딱히 하는 일이 구분할 필요도 없는 시대입니다. 기업에 지금 SCR이라고 하죠. 사회적 공헌 활동이라고 해서 기업 자체의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그런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이든 또 구청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리더십만 발휘한다면 기업하고 언제든지 소통해서 왜냐하면 기업에서 우리 마곡, 우리 강서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도 강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그럼 당연히 LG사이언스든 뭐 다른 유수한 마곡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은 안 좋아할 거예요, 아마.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민식 후보가 진성준 후보의 공통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좀 보충해서 하자면은 기업하고 정부 예산을 써야지 왜 기업 예산을 뭐 이렇게 옆구리 쑤셔서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컨대 국회의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나선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제 없이 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내고 방위 성금 내는 것보다는 우리 강서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강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강서 주민들의 힐링을 위해서 음악회도 열고 또 뭐 전시회도 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 좋죠. 또 강서 주민들 좋죠. 또 서울시나 뭐 다른 정부기관도 예산 자기들 없는 예산 자꾸 그거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해야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진성준 후보 1분간 보충 답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돕겠다, 투자를 돕겠다 해가지고 법인세를 감세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럴 게 아니라 그 세금 정상적으로 걷어서 그런 일에 쓰면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감세해주면서 또 뒤로는 사회공헌활동 자금 또 조성해서 내라. 사회공헌활동 자금이 기왕에 있습니다. 이거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면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것이 아닙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우선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마곡에 특히 스페이스 K 미술관도 있고 LG 아트센터도 있습니다. 이들 미술관 또 공연장들이 또 지역사회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안내하고 노력할 일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그 기업들이 그런 결심을 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 질문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각 후보당 2분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민식 후보부터 먼저 2분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서울 주민 여러분, 오늘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서를 정말 한번 제대로 발전시켜 보겠다. 강서가 더 이상 서울의 변두리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강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만은 확실합니다. 장관 출신으로서 언제든지 대통령 또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 등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훈부 장관 시절 정말 제가 61년 만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켰고 또 국립현충원도 국방부가 7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거 그거는 여당 야당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아무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걸 제가 국가보훈부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 생긴 거하고는 달리 정말 박민식이 추진력 하나는 정말 왔다다 이런 이야기를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에서 많이 했죠. 그리고 저는 그래도 약자와 동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그런 흔적이나 제가 서민의 어떻게 보면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겁니다. 보훈부 장관 시절에도 장관이 공무원 노조로부터 상 받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저를 최고의 장관이다, 장관상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주장만 하다가 실천이 안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정치 싸움만 할 겁니까? 정말 힘 있는 장관 출신 박민식에게 강서 마곡시대 열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진성준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네, 사랑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누가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세울 후보인지 또 우리 강서를 국제적 경제 관문 도시로 발돋움시킬 적임자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강서 재선에 도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를 살려내고 실추한 국격을 회복하겠습니다. 둘째, 늘 그러했던 것처럼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 소상공인처럼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정치와 정당을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적인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시켜서 우리 국민의 직접 참여 정치를 더욱 확장시키겠습니다.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과 참여 의지를 구현해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청년이 3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삶이 힘겨워서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전환, 투자가 필요합니다. 진성준이 앞장서서 청소년, 청년 지원 정책을 혁신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 투표는 불과 5일 후입니다. 반드시 투표하셔서 강서 구민의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 강서구 을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제 곧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의 한 표가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강서구 을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순서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